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군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의 한쪽 구석에 있는 지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 개비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지도로. 네,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중간에 있는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카나다에 사는 동포한 분이 편지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동한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늘 베나TV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던 차에 저희 토론토 자유민주주의 포럼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작은 후원을 생각해 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카나다 달러로 400달러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박소인 선생님, 토론토 자유민주주의 포럼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전직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나TV에서 한번 다뤘는데. 그렇죠. 네. 우리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에 북한의 로얄 패밀리에 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거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분은 뭐 학자라기보다도 아주 실제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미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를 감상문 비슷하게 이렇게 적었는데 아주 이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봤죠. 네, 제가 한번 읽고 이춘근 박사님께서 논평을 하시겠습니다. 미국의 대북적 전략 변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이 북한을 조이기 위하여 중국을 압박하는지, 중국을 조이기 위하여 북한을 압박하는지 모를 정도로 애매하고 신중하다. 여기 요 문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오바마 행정부 차이가 다른 거가 트럼프 행정부는 China is a problem, 중국이 문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걸 문제라고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이 이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북한을 조이기 위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것인지, 중국을 조이기 위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최종 타겟이 중국인지 북한인지 애매하다. 모르겠다. 이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독자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삼는 것인지 바로 이 얘기죠. 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은 절대로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에 대하여 중국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번에 북한이 북극성 2호를 발사할 때 중국이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발사를 감행했고 바로 그 다음날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틀림없이 중국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정남이 살아있는 것이 중국한테는 카드가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아주 골치 아픈 북한이 생각하기에도 김정은이는 진짜 망난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를 한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 중국한테 상당히 심각한 위해가 된다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김정남이가 그것을 이제
뭐 중립화라기보다도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정남이가 죽는 것을 중국이 막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충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 사람들 얘기로는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지렛대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김정남의 암살이 중국한테는 상당히 그 전략적인 악재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시 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때 중국은 미국의 입김을 마시며 최고로 신경을 써야 한다. 그 결과 중국이 이제부터는 북한을 과거처럼 어설프게 다루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험악해질 것이다. 최근에 미국의 언론이 이런 말을 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beginning to fry.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제 아주 fry 이게 뭐 튀겨지다, 구워지다. 네. 또 사형수를 전기의자에 놓고 사형시키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fry. 네. 네. 즉 이제 지금 북한을 중국이 사실 활용하는 미적지근하게 돼 있죠,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또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전략적 위협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중국이 이것을 열심히 도와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쓰신 거예요. 만약에 마이클 리 선생님의 예측대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험악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악이죠. 네. 거의 이제 구석에 몰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일을 정말로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안 함으로써 오는 손해가 더 크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의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장입니다. 내가 믿기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한반도 문제를 정리할 것 같다. 그의 정책이나 인간적인 기질을 분석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는 첫째, 배타적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정책에 거스르면 상대방과 타협하지 않는다. 밀어붙인다. 둘째, 그는 다혈질이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거나 처리가 안 되면 시간을 끌며 따지고 분석하고 숙고하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즉시 강행 처리할 그런 사람이다.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가 취임하면 한반도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최강도로 영어 표현은 highest priority and strongly 라고 공약했다. 그렇죠. 네, 트럼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외교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민주당이 되고 민주당이 공화당이 됐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됐다 그러면 바뀝니다. 즉 미국 외교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됐느냐. 같은 민주당이라도 뭐 어떤 사람이냐, 같은 공화당이라도 어떤 사람이냐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 다 점잖은 사람이면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와도 아무런 바뀐 거가 없습니다. 근데 공화당 사람은 점잖은데 민주당 사람이 씩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시스템이 지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대통령 그렇죠. 개인이 바뀐다고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은 그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외교 정책 분석할 때 그 개인을 반드시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성격이 어떤지, 공격적인지, 타협적인지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우리 마이클 리 선생이 내가 믿기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한반도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네. 아주 그 성질이 좀 이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치한 측면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도 그랬죠. 말은 소프트하게 하지만은 몽둥이는 큰 걸 들고 다녀라. 네. 행동은 단호하게,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근데 트럼프는 자기는 말도 거칠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다시 편지 글입니다. 나는 벌써 2년 전에 출판한 회고록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동원할 전략 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B2 전략 폭격기 F-22 랩터 전투기라고 언급했다. 지금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한국 배치를 준비하거나 한국을 향해 이동 중이다. 비밀도 아니다. TV나 신문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자, F-22 랩터 전투기. F-22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 미국이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팔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F-22라고 이제 뭐 생긴 거 보면은 그러니까 모양이 뭐 아주 21세기적으로 생겼죠. 근데 얘가 어느 정도로 성능이 좋냐면은 F-22보다 바로 밑에 급 전투기들 미국이 갖고 있는 거 그거하고 이제 공중전 워 게임을 벌였는데 144대 0으로 F-22가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F-22보다 바로 한 급 밑에 그러니까 뭐 F-15라든가 또는 F-18 이런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44대 0이라는 거는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무서운 비행기인데 속도도 빠르고 스텔스고 보통 스텔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어차피 느려도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어차피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네. 근데 얘는 속도도 뭐 보통 전투기보다 더 빠른 마 2 정도까지 나오는 아주 뭐 최고의 전투기죠. 여기서 말하는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B2 전략 폭격기, F-22 랩터 전투기 이런 것들이 모두 한반도에 지금 다 배치가 와 있어요. 된다. 다 와 있죠. 이미 다 와 있는 이미 다 겁니까? 와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와 있고 그 폭스뉴스 한 열흘 전 거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 마운팅 텐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긴장이 막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해놓고 미국이 이 엄청난 전략 자산을 북한에 가까이 배치시키고 있다. 근데 그 목적이 incapacitating Kim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incapacitating. 네.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능력을 제거하는 네. 뭐 이렇게 무서운 얘기죠. 킴을 incapacitate하는 목적을 가진 미국의 최고급 무기들을 북한 근처에 직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제목은 마운팅 텐션. 그러니까 점증하는 긴장 고조. 네, 점증하는 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제목을 달았죠. 네. 예. 지금까지 전직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이 이춘근 박사님과 베나 TV에 보내주신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네, 마이클 리 선생님이 베나 TV를 즐겨 보신다고 했고요. 또 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네네. 중국 측이 원 차이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 코리아 정책으로 나가겠다라고 받아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뭐 공식 문건을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비공식이라도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자기가 코 인터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이익. 네. 중국은 하나다가 핵심 이익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독립할 움직임을 보면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최근에 대만을 뭐 전화도 걸어주고 대통령이 그리고 무기도 더 팔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뭐 좀 분석 잠깐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중국이 점점 공식화되는 것 같은 그런 무브먼트들이 행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앞으로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완 차이나 얘기가 반드시 제일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틸러슨 장관이 완 코리아로 받았다는 거는 정말 그 의미가 많습니다. 너네는 니네 통일은 중요하고 이웃에 있는 나라의 통일은 아무것도 아니냐. 너희가 북한을 끝까지 살려줘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고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접수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국이 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가 한나가 되면은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건 자기네한테도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대만은 지가 통일하고 한반도는
분리된 대로 분단된 채 놔둔다? 놔두고. 이런 거는 뭐 논리가 서로 안 맞는 것이죠. 네. 다른 아주 네, 의미심장하고 조금 좀 긴장스러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얘기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갔다면 그렇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겠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한번 붙자 그런 뜻이죠. 한번 붙자. 너는 네 것만 원하냐? 남의 건 안 해주고 뭐 이런 뜻이죠. 네, 또 다른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홍콩의 최근에 친중국적인 이제 행정장관이 네, 뽑혔습니다. 네, 물론 네, 간선제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세는 저는 홍콩이 그 독립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희 네. 이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그 체제가 홍콩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기에는 홍콩이 너무나도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위구르에서 폭동이 나면은 가서 기관총으로 갈깁니다. 홍콩에서 폭동이 나면은 중국이 꼼짝도 못합니다. 왜? 이거는 세계로 나가는 창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 전체가 다 직접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홍콩이라는 그 자유민주 체제의 그 대표적인 지역인데 지금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반환이 돼서 중국 밑으로 가 있고 그리고 행정장관이 뭐 친중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홍콩이 완전히 이 중국에 복속이 된 거나 합친다거나 하는 그런 거라고까지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훨씬 센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코어 인터레스트로 하는 거는 대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대만이 독립하면은 그 다음 수순이 눈에 보듯 뻔한 거예요. 네. 대만 독립 다음에 티베트 독립, 네. 다음에 위구르 독립, 만주 독립, 홍콩 독립. 이거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대만이 중요하다고 코어 인터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라고 그랬는데 뭐 홍콩은 그거보다는 대만보다는 좀 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중국이 이제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그 위험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허심탄회하게 기분 좋게 나는 너의 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저런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다 됐으니까 서로 이제 상당한 자율권을 누리고 살겠죠. 네. 뭐 미국 같은 유나이티드가 되든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연방제 합중국 국가가 되든가 뭐 그렇게 되든가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도무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려운 거죠.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홍콩이라든가 기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상당 부분이 이미 그렇죠. 경제 권력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만 앞에 있는 그 중국의 성이 복건성입니다. 한문으로 후지엔 복건성인데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복건성 사람들은 북경보다는 대북의 타이베이에다가 충성을 바친다고. 왜냐하면은 거기가 자기 사는 이익이 거기다 많이 걸려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그쪽에 걸려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세계화됐고 중국도 이제 결국은 문을 열어가지고 저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충성도가 북경으로 향하지 않고 상하이 같은 데는 충성도가 아마도 샹하이로 향하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상하이로 향하든지 LA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죠. 야, 우리는 LA에서 일어나는 일이 북경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 이익이 더 중요해. 그렇게 치면은 이게 쪼개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현상이 중국에는 좀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른바 홍전 논쟁. 그러니까 붉은 홍 이념이냐, 이념이냐, 전문성이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이메일 보내주신 거 봤는데 걱정은 되지만은 그 홍콩이 자율성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겁니다. 네. 중국이 삼킬 수 없는 물건이에요. 삼키면 안 돼. 삼키면 오히려 중국이 먹다가 체하는. 그렇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병이 나는. 네. 네, 여러분의 시청자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댓글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충근 박사님께서 러시아의 잠재력,
미래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등이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저는 이제 그 우리 국제 정치학의 키워드가 파워 폴리틱스입니다. 키워드가 파워 폴리틱스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도구가 무지하게 많은데 제일 그래도 맞을 확률이 높은 게 힘을 비교하는 겁니다. 힘. 그래서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고 이익의 정치라고 그러죠. 어떤 건데 지금 러시아는 힘이 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입니다. 2016년도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력 비율은 14.5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미국은 14.5, 러시아는 1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증가되고 있는 중이고 러시아는 감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 힘의 분석을 해볼 때 우리가 러시아가 미국하고 뭐 경쟁을 벌인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죠. 그 러시아는 지금 제가 그 전번에 자료까지 보여드렸잖아요. 2014년에 러시아의 GDP가 2조가 좀 넘었습니다. 2조 달러가. 그런데 작년은 1조 3천억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40 몇 %가 거의 한 40%가 줄어든 거예요. 네, 특히 석유값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작년보다 금년에 경제가 40% 내려갔다.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년에는 GDP가 2조였는데 금년에는 1조 3천억 떴다 그러면 아마 탄핵당하죠. 못 그렇죠. 견디고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시스템 콜랩스가 되죠. 바로 러시아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라는 그 뭡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아주 그 스트롱맨이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건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러시아의 지하 자원, 군사력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능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 같은 거는 군사력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은 유지 및 보수가 돼야 됩니다. 유지 보수는 요 정도 대한민국보다도 적은 GDP 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핵전력을 유지 보수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할 수 없는 전력은 전력이 아니죠. 군사력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좀 그래도 오래됐습니다. 소련이 망하자마자 네. 93년에 우리 해군 함정들이 블라디보스톡을 친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 군함들이 우리 것보다는 상대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이렇게 삐뚤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소련군 대령한테 저건 잠수함이 좀 삐뚤어 서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삐뚤어 서 있는 게 맞대요. 왜 삐뚤어 서 있냐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 세우는데도 돈이 잠수함을 똑바로 세우고 유지하는 얘기였죠? 것도 다 돈 드는 일이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소련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시스템이 그리고 요번에 자본주의가 이제 되긴 됐는데 그 자본주의가 그 서구식의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글 자본주의, 약탈 자본주의. 정말 네. 그 마피아 마피아 자본주의. 네.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여러모로 범죄도 많고 그것을 광정하려면은 뭐 큰 무슨 뭐 거의 혁명 수준의 사건이 나야 될 겁니다. 그 자원 많고 그런 나라가 뭐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뭐 만들 수 있겠지만은 하여간 인구가 줄어들고 GDP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평균 수명도 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 공중위생 또 공공교통 등의 상황은 한국의 70년대보다 좀 오히려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에 그 길에 대로에 가운데 그 노란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도시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을 어기면 교통사고 나고 엉망인데 그 노란 줄이 없어서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 왜 노란 줄이 없냐 그랬더니 노란 줄이 없는 게 아니라 페인트가 없는 거지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근데 그 산업이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 러시아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저희는 숫자로 드러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최근에 28일 날 보도된 뉴스인데 그 보도된 뉴스의 제목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연탄 무역 거래가 지난 2월에 대폭 증가하였다. 그게 내려가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죠? 북한이 제재를 했으니까요. 제재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막 그 2월부터 막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걸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데 무연탄 무역량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그 액수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9,700만 달러를 북한이 중국에 수출했대요. 그것은 작년보다 43%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뉴스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북한을 유엔이 제재하는데 그 상한선에 육박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엔 안전보장에서의 결의안 2,321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나온 그 결의안인데 거기에 보면은 1년에 얼마 이상 수출 못하는 그 양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엔 결의안 2,321호에 의하면은 북한이 중국에 1년 동안 수출할 수 있는 수출량이 4억 달러 혹은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연탄의 양이 750만 톤.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먼저 달성하면은 그 다음에는 750만 톤을 먼저 팔았다. 네. 그러면 액수에 상관없이 팔 수 없어요. 네. 또는 뭐 연탄가별로서 팔았는데 4억 불에 도달했다. 그러면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지금 2월 달인데 그 4억 불 또는 750만 톤의 상한선에 육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당겨 쓴 거네요. 당겨 쓴 건지 그러면 3월 달서부터 안 하면은 네. 어기는 것은 아닌데 안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은 중국한테 얼마 이상 팔 수 없다라는 그 규제를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그 상한선이 2월 달인데 벌써 상한선에 거의 육박했다라는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도 어겼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5,349만 달러 또는 100만 톤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중국이 사간 것이 그러니까 5,350만이죠. 5,349니까 그거에 무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1억 8천만 달러어치를 북한에서 사갔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따릅니까? 아무 제재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변이나 논문은 필요 없다. 철과 혈. 네. 철혈 재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그렇죠. 독일이 나왔습니다.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독일이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독일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논쟁과 토론과 논문과 안 되는 얘기고 이 문제는 철과 혈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엔이 규제한 것을 북한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다 어깁니다. 다 어겨도 괜찮은 거는 어겨도 죽이질 않으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바로 중국이 뭐 이건 중국이 사주니까 북한이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5,349만 달러 또는 100만 톤이 상한선이었는데 중국이 1억 8천만 달러어치를 사줬다. 거의 3배가 넘네요. 그죠? 4배 네. 육박하는. 중국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관광객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늘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불만을 풀어줘야 되죠. 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못 가게 하니까 북한이라도 가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거리에 중국 관광객이 꽉 차고 있었는데 그럼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신문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온다면요. 네, 또 동남아 관광객도 그렇죠. 많이 동남아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 이코노믹 생쇼는 왜 약발이 없느냐? 네. 대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그리고 자기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못 오면 중국도 아프거든요.
그 이제 북한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중국 안 갑니다 요새. 안 가잖아요, 그죠? 불안해서 못 간다라는 얘기가 뭐, 많습니다. 뭐 우리 와이프 친구들도 대만으로 대신 갔다 오고 네. 대만으로 그 중국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코노믹 행정은 별로 이렇게 약발이 강한 그런 국제 정치 수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파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옵션이 있고 어떤 때는 지가 더 아파요. 자유국가일 경우에는 지가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한테 밀가루 수출을 제한했더니 미국 농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아르헨티나 거 사다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국제 정치에서 이코노믹 생처는 그다지 약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오늘 책 한 권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하고 싶다고 예,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책이 나온 날짜가 3월 27일자입니다. 네.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책인데. 그야말로 신간이군요. 네. 교보문고에 저는 그냥 거기를 참새가 방학 가듯이 그냥 항상 항상 가는데 무작위로 갑니다.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우연히 발견하신. 가서 이제 보니까 우연히 발견한 책입니다. 난 이 저자를 전혀 안 적도 없어요. 저자 이름이 양연정이라는 분인데 양연정이니까 이건 거의 확정적으로 여자네요, 그죠? 여성일 가능성이 높죠. 네. 남성일 수도 있나요? 이 이름이? 아주 드문 경우지만, 네.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군부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이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해서 나는 여자가 맞아. 네. 우리 옆에는 남자 이름도 그런 이름 있잖아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더라고. 근데 양현종은 분명히 여자 같아요. 네. 근데 책 제목이 앞으로 3년, 미국 랠리에 올라타라. 랠리라는 게 뭡니까?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달리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트럼프 시대 거대한 부의 파도가 밀려온다 느낌표하고 샌프란시스코의 헤지 펀드 판매를 하는 그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트럼프 싫어합니다. 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그가 내 주식 가격을 올려줄 사람이라는 것은 압니다.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미국 경기가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얘기할 때 어떤 분이 그 바나티브는 미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우호적으로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방송했던 내용이 이 책에 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분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JP 모간 체이스 증권 서울과 홍콩 지점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국의 증권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얘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 꼭 한번 보실 책입니다. 네. 12페이지 볼까요? 12페이지. 우리 장 박사가 한번 읽어보시죠. 별표 있는데. 네, 트럼프의 당선만큼이나 금융시장의 반응도 전문가들의 예측을 빗나갔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려한 금융위기는커녕 트럼프 랠리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2016년 연말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 넘게 상승했고 트럼프 취임 5일 뒤인 2017년 1월 25일에는 꿈의 2만 포인트를 넘었다. 한결같이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강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저희들이 요 논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날은 내려갔습니다. 그날 하루 야 이건 충격이다 해갖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근데 그 다음 날로부터 반등했는데 반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취임한 것이 1월 20일입니다. 그 1월 25일 날 미국이 꿈의 포인트 2만 포인트. 우리나라는 2천 넘느냐 마느냐고 해서 X는데 미국은 2만 포인트가 꿈의 숫자인데 그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들 다 기분 좋단 말이지. 그리고 미국으로 일자리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 애플도 가겠다고 그러고 캐리어는 안 간다고 그러고
마윈이 와가지고 뭐 몇만 개 해주겠다 네. 그러고 아베가 와서 몇만 개 해주겠다 그러고 정말 눈으로 보이게 늘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역시 그러니까 건설업자니까 지금 1조 달러를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름한 공항이 번쩍번쩍하는 공항으로 바뀌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 보면 마치 내일 모레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와서 네.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거는 글로 써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죠. 베나TV 논주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트럼프에 대해 미국 현지와 한국 언론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미국 주류 언론도 민심 파악에 실패하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반 트럼프 정서에 젖어 있는 것은 문제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한국의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트럼프는 의외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 사람이다. 꿈은 크지만 실행 전략은 보수적이다. 거친 언행에 전략적 신중함이 가려졌을 뿐이다. 트럼프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글자로 알고 있는 또는 TV 뉴스에 나오는 거랑 그 미국 현지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26페이지. 네. 외국 편향 보도는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언론 보도는 SNS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반대 시위를 근거로 당선이 가짜, 당선이 취소될 것, 취임 후 탄핵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상을 남발했는데 선거에 패배한 쪽에 무의미한 미련이자 감정적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취임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미국 언론은 여전히 트럼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인데 물론 우리랑 관계 있더라도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 미국의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국의 주류인데 트럼프가 비주류예요. 원래는 아웃사이더죠. 네. 그래서 아직도 그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 적을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나왔는데 네. 그 지금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여기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있는데 한번 우리 정 박사 읽어주시죠. 2016년 영국 경제는 2.2% 성장했는데 이는 EU의 1.7% 성장률보다 높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가 2016년 6월입니다. 네. 그리고 뭐 충격받았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2016년 그 반년을 더해서 끝났을 때 계산해 보니까 영국은 2.2%, 유럽은 EU는 1.7%. 네. 그거예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016년 3분기에 무려 3.5% 성장했다. 브렉시트 석 달 뒤 영국의 실업률은 11년 이래 최저치인 4.8%까지 하락했고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4.6%를 보이며 그해 12월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이 됐다. 그렇죠. 지금 뭐 브렉시트하고 우리가 트럼프 현상을 큰 맥락에서 같은 현상이라고 분석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게 세계화의 뭐라고 그럴까요? 세계화라는 그 아주 큰 현상에서 역행하는 것이냐. 역행하는 현상이 지금 당분간 나타난 겁니다. 저는 네.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로 가죠. 근데 세계화의 불만, 디스콘텐트가 지금 나타나는 건데 당분간은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화 시대보다 못하지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 후 미국 경제는 더 좋다. 메이 총리처럼 차분한 스타일로 하든 트럼프처럼 막 나가든 결과는 같다. 겉포장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하는 이유다. 예. 그 뭐 중요한 얘기들 많습니다. 44페이지 뭐 내가 이제 중요한데 빨간 표시로 했는데. 네. 이거 뭐 굉장히 짧으니까 좀 읽어주시죠. 뭐. 네. 트럼프는 종전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것이 아니다 보니 공약의 노선 측면에서도 자유롭다. 공화당 것이든 민주당 것이든 좋은 것은 다 가져다 쓰면 된다. 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공화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동자 편이고 공화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임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하고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른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가 자기 주가를 올려줄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죠.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데 미국은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할 만큼 경기가 뜨겁다. 이 책은 이제 결국은 보면은 무슨 이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학자는 아닙니다. 네. 미국에다가 그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그 책인데 이 앞부분은 그래도 그 상황을 아주 그 국제 정치학적, 네. 국제 경제학적인 측면을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뒤는 미국에다 투자해서 뭐 돈 버는 방법 이런 것은 그러니까 뭐 한번 돈 여부 있는 사람들 이 책 읽고서 이제 미국에다 한번 투자해 보라는데 세계 네. 그 인베스트먼트의 절반이 미국이더라고요. 보니까 난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워낙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 책에는 향후 2, 3년간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트럼프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말 달러화 가치가 14년 이래 최고로 오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지금 왜 2, 3년입니까? 더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2, 3년 동안에 클 것은 확실하게 분명하다라는 그 얘기죠. 네. 더 길게 간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판단 보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요 다음번 선거를 아주 대폭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요 2년 후에 미국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증거를 2년 후에 그 국회에서 다 이김으로써 그때 다 해결하겠다는 네. 그런 내용들이 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 뭐 트럼프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은 책인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은 유난히 트럼프를 싫어한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그렇다. 2016년 10월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가운데 한국인 응답자의 트럼프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오히려 트럼프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네요. 네. 네, 그런데 트럼프는 되로받으면 말로 주는 카운터 펀처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복수하려고 드는 유치함이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북한에 해당하는. 그 북한 지금 트럼프 잘못 따르면 네. 괜히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습니다. 그건 뭐 이거 아주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 같아요. 나 뭐 이분 전혀 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아주 그 뭐냐 저 월가의 분석가들 또는 이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특이하거든요. 네. 우리 작년에 트럼프 몇 퍼센트 나오냐 할 때 제가 주로 참고한 것이 바로 투자자들한테 제공되는 그 여론조사였습니다. IBD. 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한 사람들한테 준 그런 그 데이터들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 최고급 정보지쯤.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찌라시고 네. 중국에서 그런 거 돌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하면 최고급 정보지인데. 근데 IBD는 부분적으로는 유료입니다. 네, 유료입니다. 오픈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네. IBD가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될 때 예측이 가장 정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거기는 트럼프가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오바마, 트럼프 때 연속해서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 맞췄죠. 네. 근데 이제 방송국들은 아무래도 뭐 ABC, CBS, MBC, CNN 이런 방송들이 네. 자기네들은 사실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그런데 아웃사이더가 와갖고 설치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향성 있게 보도를 한 겁니다. 어느 한편을. 어떤 분들은 역시 돈을 다루는 분은 냉정하고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 주요 언론사들은 본인들의 인터레스트, 그렇죠.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아무래도 편향성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편향성이 조금 도를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정과 섞여버린 느낌이 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 CNN을 주로 이제 보는데 작년의 느낌은 트럼프가 그 공화당에서 경선할 때는 정말 보도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도를 잘한 이유는 일단은 흥행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그때는 누가 되더라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공화당 후보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CNN은 완전히 적이더라고요, 트럼프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그 어느 한쪽에 이거 완전히 나는 이쪽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부터는 우리처럼 중간적인 그 리포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네. 쓸모없는 방송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네.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미국 언론은 공개 지지하는 전통이 있기는 물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네, 만들어서 네.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그 중국은 하나다. 네. 그거가 미국 쪽에서 말로는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네, 말씀드린 서두에. 원 차이나 원 코리아. 네. 그러니까 원 차이나인데 네. 3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뭐 벌써 좀 지났지 시간은.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68명의 국제적인 그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Anti Islamic State, 그러니까 ISIS에 반대하는 그런 그 국가 대표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68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에 대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부가 있죠. 대표부가 있는데 네. 대만 대표부의 그 스탠리 카오라는 사람이 대표부장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엔타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고 68명에 그러고서 그 미국 틸러슨 장관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스탠리 카오는 나름대로 세계 외교가의 거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비록 그 대표부 대사도 네. 아닌 대표부의 대표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냥 우리가 드팍토 앰버서더라고 그러죠. 사실상. 네. 사실상 그렇던데 요 사진을 찍어서 지금 중국이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그 대표단이 안 갔어요. 초대를 안 받은 건지 뭐 초대받았는데 안 간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 스탠리 카오가 가니까 화가 나서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3월 25일에 대만에서 이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일본 차관급을 초청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열린 그 국제 회의에 그러니까 일본이 수교를 끊은 사상 제일 높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중국이 진짜 그냥 이 외교부 대표 성명을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짜고 한 거냐? 그 지금 중국 골탕 먹이는 거를. 근데 그 학자들은 뭐 그게 다 이렇게 서로 엮여져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대만에 가 있는 미국 엠챔이라는 게 그 어느 나라나 가 있습니다. 네,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아예 그 차이 잉원을 초청해가지고 네. 그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신문 보도라든가 이코노미스트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난 3월 하순 무렵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One China Fiction이라는 제목의 논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중국은 하나라는 허구, One China Fiction. 그리고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에는 그런 말까지 나와 있죠. 그 중국의 하나라는 점잖은 거짓말은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네. 점차 그 점잖은 거짓말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미국, 일본이 대만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인 타이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라는 거가 무슨 대사관 같은 건 아닌데 하여간 그 미국 거기에 미국 해병대가 가서 보초서 주는 방법이 지금 고려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일종의 그 교육기관, 뭐 문화원, 미국 문화원 그런 거를 네. 옛날에 USIS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인 타이완 컴플렉스라는데 거기에 그냥은 지금도 그 경호원이 현역인데 그냥 양복을 입고 경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예 그냥 해병대가 그 서 있는 거로 그러면 그거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미국 대사관 외국에 나가 있는 건 해병대가 지키는 게 그 전통입니다. 상징성이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해병대가 지키는데 그 대만에 있는 미국의 그 기관을 미국 해병대가 서서 보초를 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하여간 뭐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타이완도 국민당 정부 시절에는 원차이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자기가 통일하는 거니까. 네, 자기 주도의 통일을 자기가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타이완에서는 뭐 투 차이나 혹은 멀티풀 차이나 지금 중국 그 차이잉원 총통은 민진당, 네. 민주진보당이죠. 그래서 이들은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서 중국이 더 골치 아프는 거예요. 차라리 국민당이 야 우리가 통일할 거야 그러면은 그럼 난데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지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원차이나 정책은 그거는 똑같은데 괜찮은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린 독립해서 따로 살겠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황당한 것이죠. 네. 최근에 북한의 풍계리에서 핵실험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3월 30일자 대한민국 언론 보도에 그렇죠. 의하면 인원과 물자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고 우리나라 국방부 쪽에서도 다 그걸 뭐라고 소개가 됐냐면은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리면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아직까지 1, 2, 3, 4, 5보다는 역시 그 훨씬 성능이 좋은 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 38 로스라고 그 북한의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보도가 되는 그 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풍계리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제가 북한이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차가 이제 쓰지 않고 가서 박치는 쪽으로 가는 거라 그거의 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실험을 하는 순간 그렇죠. 이제는 미국에 의한 선제 타격. 이제는 뭐 이제 끝이다 하는 그렇게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죠. 아까 그 우리 앞전에서 우리 저 마이클 리 선생의 그 네. 편지 보고 그리고 저 우리 그 양이라는 분, 네, 양현정이라는 양현정 분, 씨. 이 사람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거 있잖아요. 그 트럼프의 성질을 보면은 지금 핵실험까지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 이제 북한이 강행하려고 하는 언제 거죠, 하냐면은 정확히는. 이제 2판 4판이다 할 때 하는 거죠. 어차피 뭐 이거 안 하고 우리가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자기의 생존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이 없어도 죽고 핵이 있으면 혹시 살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 핵을 말로 해서 뺏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미국이 실험 자체를 회방한다? 실험 자체를 실패로 할 수도 있어요. 만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를 몇 년 전입니다. 4차 때인가 그때 그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 라클리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제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북한한테다가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핵실험을 한 징후가 보이면은 우리는 그 핵실험장을 공격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핵실험 할 수 없도록 미리 폭격을 해가지고 핵실험장을 뭐 엉망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마 하기 전에 하겠죠. 뭐 거기서 핵폭탄이라도 터지면 큰일 날 테니까. 저는 미국의 국방부가 풍계리의 사진 또 인원과 물자가 이동한 흔적 이런 것들을 위성 사진 촬영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알고 의미가 있다라는 있겠죠. 얘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대한항공 옛날에 그 소련 그 미국이 미사일 맞고 추락한 거 있었잖아요. 네, 로미오 20이라는 항로를 따라오다가 그게 이제 캄차카 반도라는 그 러시아에 있는 반도를 이렇게 가로질렀습니다. 러시아의 그 캄차카 반도가 뭐 하는 데냐면은 러시아의 대륙간 미사일이 그 우랄 산맥 있는 데서 해갖고 거기까지 나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데 미국 인공위성들이 거기를 계속 다니면서 그 떨어진 자리를 전부 사진으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구멍이 5개가 있다. 근데 소련이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 가서 떨어지면 구멍이 6개가 되는 거죠. 그 6번째 구멍이 그 소련의 미사일이 맞은 구멍입니다. 맞아서 생긴 홀이죠. 네.
그걸 가지고 소련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미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각가다는 가짜 구멍도 파놔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빠졌을 때 생기는 그런 홀을 파놓는데 네. 미국은 가짜 홀을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를 그 비행기가 지나가서 쐈다라는 것이 그 저쪽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못할 짓을 했구만 뭐 남이 나라 비행기 보고 글로 지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러시아가 하도 미국이 정찰을 하니까 가짜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네가 쏴서 어디 맞췄는지 미국이 het갈리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파놓은 걸 알고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죠. 예. 그 정도로 네. 그 첩보의 세계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풍계리 미국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거나 김씨 왕조의 몰락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김씨 왕조 몰락 이후 사후 분석을 하는 방송을 빨리 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